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레마의 정성수입니다. 자, 영상을 오랜만에 찍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이 1월 20일입니다. 한겨울인데 올해는 여느 해와 다르게 조금 날씨가 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다행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재배를 함에 있어서 재배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제가 뭐 약용수, 조경수, 뭐 유실수 모든 묘목에 대해서는 배수가 첫째입니다. 배수가 잘 돼야지만이 좋은 묘목을 생산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로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배수가 잘 되는 밭이라든가 경작지를 내가 확보해서 농사지는 게 성공의 농사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교육을 많이 하고 저희 나무를 위탁 재배를 하고 그리고 매입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나는 재배지가 논밖에 없다 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논밖에 없는데 물론 배수가 좀 덜 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논에다 재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재배를 오랜 경험해서 나오는 그 토대로 해서 한번 재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지식을 한번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게 논입니다. 말 그대로 논인데 여기가 이제 한 500평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 논하고 그리고 왼쪽 다 올라가서 한 8,000평 정도를 임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뭐를 할 거냐, 가장 배수가 중요하다는 작물 신고 두릅을 제가 재배를 할 묘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배수가 안 되는 논의를 할지라도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내가 대책을 위해서 재배를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뭐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영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이게 재배지 선정이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논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재배를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참조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카메라를 들고서 직접 다니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식을 소개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올해 임대한 이 논은 보시면은 앞에 이렇게 높은 밭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밭에도 저희가 이미 재배를 한 밭이에요. 그건 좀 이따 제가 영상으로 한번 소개해 드릴 거고, 자,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위에서는 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에서 물을 받는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관을 하나 묻어 줬습니다. 관을 왜 묻었냐면은 여기는 이제 밭 경계 뚝이기 때문에 사람이 위에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600mm 이중 주름관을 묻었습니다. 가격은 한 13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묻었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물을 내가 위에서 밑으로 받는 논, 그러니까 좌측이 되겠죠. 영상으로 봐서는 이 좌측을 일단은 배수를 깊이 쥐어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포크레이가 작업을 하고 있죠. 네, 보시는 것처럼 넓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해 논을 재배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렇게 집이 있을 거예요. 집을 뭐 물론 소 먹이를 위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한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집을 가지고 모아서 당연히 다 태우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집이 있으면 첫째 노타리 작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이 뭉쳐요. 그래서 이 집을 무조건 다 제거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이렇게 보시면은 벼포기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쵸? 당연히.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첫 해에는 노타리를 쳐도 잘 부서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또 해야 될 일이 뭐냐, 첫째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배수를 주고 그 다음에는 이 논을 쟁기로 깊이 갈아줘야 돼요. 그 작업을 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벼포기를 깔끔하게 제거하기 위해서예요. 그 밭을 가르면은 분명히 노타리를 치면은 이 벼포기가 덩어리가 져서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나중에 관리기로 두둑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갈키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 벼포기를 다 제거를 해서 고랑으로 다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1년이 지나면은 당연히 이거는 집이기 때문에 다 썩게 돼 있어요. 집 뿌리하고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걸 다 일일이 주워내려고 하지 말고 두둑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평탄 작업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벼포기를 갈키로 긁어서 고랑으로 내리면 상당히 작업이 속도가 빠르겠죠. 예. 그런 식으로 이 벼포기는 당연히 제거를 하면 맞아요. 그리고요, 이 논 같은 경우는 첫째 이제 계속 1년간 물을 받아서 벼를 생산하기 때문에 흙이 뭐 마사라 할지라도 상당히 점도가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석회질이라고 있어요. 석회질. 그거를 뿌려주면은 흙을 더 포실하게 만드는 그런 성분이 있습니다. 물론 거름 성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뿌려주는 거를 제가 권장을 해드립니다. 예.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일단 재배지에서는 이런 벼포기를 없애기 위해서 쟁기로 한번 깊이 갈아줘야 되고, 이 쟁기 작업은 뭐 일찍 할수록 좋습니다. 벼를 비고서 바로 이 작업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볏짚을 제거하지 않은 거는 당연히 다 모아서 태워줘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를 우선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재배지 같은 경우 뭐 거름을 피고 이런 건 아니니까 밑거름도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높은 부위에서 흘러내려온 물을 막기 위해서 배수로 작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저희가 똘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보시면은 똘이 상당히 넓죠. 그 넓은 이유는 뭐냐면은 이걸 너무 좁게 하면은 지금 이렇게 깊이 보이지만 1년이 지나고 이제 물이 계속 비가 오고 하면은 흙이 자연적으로 이 뚝에서 내려오게 돼 있어요. 자연적으로요. 그러다 보면은 이 깊이는 절반 정도로 더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너무 좁게 하면은 금방 이 똘이 맺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은 걸로 해야 돼요. 이 넓은 걸 한다는 거는 내가 뭐 몇 센치를 정하는 건 아니고, 보시면은 포크레이가 있습니다. 이 포크레이가 있으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포크레이는 너무 작은 거를 임대하시면 안 돼요. 뭐 쉽게 따져서 공투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임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뚝이 있어서 이 똘을 주기 위해서 판 흙을 이렇게 뚝에다가 버리기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럴 경우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 위의 땅은 남의 땅이라든가, 그러면 남의 땅에 흙을 못 버리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흙을 파서 당연히 이 재배지 논에다 뿌려야 됩니다. 뿌려야 되는데 보통 분들이, 시골 분들이 생각을 잘못하시는 게 뭐가 있냐면은 중장비를 이렇게 육답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중형 포크레이 굴착기를 얻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공투라는 게다가 달린 걸 많이 얻습니다. 그게 그 이유는 뭐냐면 가격이 한 10만원 정도 저렴합니다. 그렇지만 일양으로 봐서는 거의 2.5배 이상을 이 육다블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만원을 아낄래다 제가 볼 때는 장비대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장비대가 더 들어가는 건 단점도 있지만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은 이 흙을 파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이 재배지에 뿌려야 되는데 육다블 같은 경우는 붐대가 길어서 넓게 뿌릴 수가 있습니다. 즉 바퀴가 있어서 더 넓게 뿌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공투 게다가 달린 거는 불과 제가 볼 때는 붐대 길이가 한 3-4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흙을 뿌려도 그 길이밖에는 못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흙을 판 똘을 준 쪽에 토지는 당연히 이 흙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지형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쪽하고 반대쪽하고 똘을 주게 되면은 양쪽 가쪽은 당연히 흙이 쌓여서 배수가 안 되는 현상이 무조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가운데에 있는 작물은 어떻게 돼요? 물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고사가 되고 그리고 농사가 절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이렇게 중장비를 여러분들 임대할 때 큰 중장비를 얻어야 됩니다. 저렇게 뿌리잖아요. 붐대가 넓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걸 유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두둑은 넓게, 똘은 넓게 파되 이 넓이는 제가 볼 때는 한번 제가 자를 한번 재볼까요? 자가 있으니까 보통 한 1m 정도 됩니다. 1m 이거는 중장비가 바가지가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1m입니다. 물론 1m의 땅에 작물을 재배하지 않으니까 이 땅도 면적으로 따지면 무시는 못해요. 그렇지만 이 작업을 함으로써 작물을 많이 살릴 수 있고 좋은 묘목 생산하면은 그게 훨씬 효율적이고 수익면에서 이득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거, 넓이는 1m를 팠고 그리고 깊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깊이는 보시면은 55cm나 뭐 이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대략 봐도요. 요 정도 깊이를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한 2년 정도는 이 똘 작업을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논밖에 없다 하시는 분들은 물론 논도 배수가 잘 되는 밭이 있고 배수가 안 되는 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어느 정도 흙을 보거나 아니면 내가 농사를 져보면 당연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땅이 너무 이제 배수가 안 되는 논이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작업을 해도 아무래도 뭐 배수에 도움이 되겠지만은 100% 막는 효과는 안 될 거예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은, 자, 물을 빠지는 경우에 여러분들 비가 오잖아요. 그럼 한 번에 물이 몰려서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은 물이 빠지는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넓이라든가 뭐 깊이에 따라서, 유압에 따라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뭐냐면은 이 물을 빠지는 그 고랑 길이를 짧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여러 개를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오른쪽에서 왼쪽까지의 대략 제가 볼 때 한 100m 정도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50m에서 반을 배수 작업을 쪼개서 주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반 배수 작업 주는 데는 관리기로 보통 두둑골 깊이보다 더 깊이 줘야지만이 물이 글로 모여서 당연히 내려가겠죠. 그래서 그 작업을 해서 이쪽으로 물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비가 많이 와도 내가 한 번에 물을 받아도 물을 빠질 수 있는 길을 여러 군데를 만들었기 때문에 유리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고랑을 깊이 배수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내가 어쩔 수 없이 재배지가 논이다 할 경우에는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장비 때 아깝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왜냐? 내가 논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밭을 임대하고 내가 밭이 있고 논이 있으면 밭에다 작물을 재배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은 어쩔 수 없이 논이 될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집이라든가 벼폭이라든가 뭐 배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을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그대로 실천하시면은 분명히 농업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그 저희 두릅나무 재배지 논에 대해서 재배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배수에 도움이 될 수 있나 그 방법에 대해 한번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참고로 여기 이제 이 밭 그리고 요 위에 밭 그리고 위에 밭에 넘어서 그래서 한 8,000평 정도를 두릅나무 묘목 재배를 할 겁니다. 예, 8,000평이면 사실 단일 품종으로 작은 면적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많은 재배를 한다는 데는 여러분들 분명히 긍정적으로 답을 생각하시면 답이 딱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엄나무를 모종을 분양을 해서 제가 다시 매입하는 그런 작업을 많이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두릅나무까지 저희가 뿌리 종금 분양을 해서 위탁 재배를 많이 저희가 이미 예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엄나무와 두릅나무 위탁 재배가 거의 예약이 다 끝났고, 그리고 이제 저희 푸르미나무 구독해 주시고 뭐 좋아요도 눌러주고 감사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분명히 이제 내년에는 올해 거의 3배 정도를 저희가 면적하고 그리고 위탁 재배, 계약 재배 즉 그거를 양을 늘릴 계획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제가 영상으로 공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적은 투자로,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가장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애로점이 뭐예요? 당연히 팔로입니다. 팔로에서 저희가 계약 재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매입 계약서까지 제가 다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뭐 구독해 놓으시고 나중에라도 재배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농업을 하는데 나는 팔로에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저하고 같이 파트너가 돼서 계약 재배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수익 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팔로 면에서도 당연히 뭐 부담이 없을 거죠. 그리고 이제 항상 상담을 하면서 우리 이제 상담하시는 우리 구독자라든가 우리 소비자분들한테 제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자, 처음은 여러분들 재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너무 많은 작물을 재배하면 당연히 안 돼. 왜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 그거는 간단한 논리고요. 그래서 제가 뭐 처음에는 엄나무, 두릅나무 일단 해보셔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보다는 시장성을 알고, 그리고 나무가 어느 게 또 잘 나가고 수익이 되는 걸 잘 알고 정보가 있고 재배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인도하고 추천을 하고 같이 재배하는 그런 장을 만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푸르미하고 앞으로 같이 여러분들이 같이 재배를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제가 분명히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당히 고마운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제가 포크레일을 오늘 중장비 얻은 이유는 이렇게 똘 작업을 하는 것도 있지만 잠시 후에 이 밭 위에 올라가서 두릅 작업을 할 거예요. 예. 두릅 작업을 하는데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올해 날씨가 얼마 안 춰가지고 해동이 빨리 돼서 종근을 빨리 캐달라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두릅에 대해 영상 올린 지 한참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문이 정말로
폭발적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직접 농사를 져서 여러분들이 좋게 봐주시고 내가 신선한 종근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정말로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문이 너무 많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의 주문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작업을 하면서 한번 두릅나무 종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수익이 되는 점이라든가 재배 방법을 제가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뭐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 이제 내가 재배지가 논이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고 참조하셔서 재배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영상을 보시고도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저희 푸르미나무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잘 응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